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또 보조금 얘기입니다. 요새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쪽에서 그리고 언론 쪽에서 막 그렇게 유쾌한 소식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테슬라를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유쾌한 소식이 아니죠. 왜냐면은 이번에 모델 Y RWD를 어떻게든 예약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전영세 말씀드렸죠. 이 할당된 것에 100%를 받지 국고보조금 최대치를 받지는 못한다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좀 읊어드렸고, 그리고 난 내년쯤에 살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예약을 좀 늦게 해서 혹시 내년에 받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 받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사는 보조금이 좀 시원찮아. 특히 이제 화성시 같은데, 화성하면 또 동탄이 있잖아요. 화성은 옛날부터 좀 보조금이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살 때도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래서 내년에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니고 좀 읽어드리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배터리에 단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들이 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는 중국산 모델 Y 막 이렇게 막 까더니 이제는 보조금까지. 아니 이거 진작 그러지 왜 모델 Y RWD가 나오니까 마침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누가 봐도 테슬라를 겨냥한 거죠. 이거 하려면 진작 하든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하필 모델 Y RW 나오니까, 예약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좀 속보인다. 네, 물론 이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을 위해서 짜여진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발전 같은 것들 선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을 좀 제한한다, 그거 논리적으로 못된 짓은 아니에요. 네, 물론 테슬라를 사려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참 속보이는 그런 거를 좀 지울 수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국산 배터리를 테슬라만 쓰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니로 중국산 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중국산 배터리 더 쓴다. 이게 작년 뉴스고요. 올해 나온 것도 찬밥 더운 밤 가릴 때가 아니다. 현대차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LFP 배터리들도 분명히 쓸 거고, 더 나아가 이제 중국산 CATL의 NCM 배터리도 가져다 쓰고 있죠. 이미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을 여러 군데 이렇게 뻗쳐놓는 게 이 제조사 입장에서 유리하죠. 거기다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좀 말도 안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여기서 물 건너와가지고 배터리 받아다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파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했겠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중국산 배터리면은 이 보조금을 차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니로 이런 차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은 어떻게 되냐? 참 이게 국뽕이랑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걸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라고 현대기아를 내심 응원 안 하겠습니까?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그룹, 그리고 그 아래 계열사와 협력업체들 이런 거 다 생각을 하면은 정말 엄청난 산업이고, 몇 달이 건너면은 현대기아 임직원분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 또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고,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마음 한구석에 좀 그런 게 있죠.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경제할 건 경제하고, 그 와중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죠. 저는 유튜버긴 하지만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굳이 차별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미리 선빵을 때렸어요. 미리 때렸죠. 5,999만원. 그때 모델3 롱레인지가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제가 샀던 때 그때죠.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전 6,369만원, 그 다음 인상해서 6,479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맞추려고 설마 니들이 이 아래로 안 낮추겠지 하고 누가 봐도 테슬라를 겨냥해서 이렇게 보조금 만들었는데 이렇게 됐다. 나중에는 이것도 낮췄죠. 테슬라가 더 낮출까봐.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들도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꼼수 트림 만들어가지고, 테슬라가 그때 5999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꼼수라고 욕먹었는데, 요새 또 그런 얘기 또 안 해요. 그거보다 더 하거든. 아무튼 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새 좀 일련의 사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뭐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터질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있어서 현대기아가 뭐 잘했으면은 자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겠죠. 너무나도 노골적인 법안이라든지 이런 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많이 등을 돌린 것 같아가지고 테슬라 타는 입장에서도 약간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뭐 경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 뭐 좋다 이겁니다. 근데 좀 일관되게 좀 이런 차 어쩌라고.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립 안 하면은 보조금을 깎을 만한 그런 여지들도 좀 보여요. 아무튼 간에 참 테슬라가 굉장히 좀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고 해봐야 지금 한국산 내연차 판매량 보면은 뭐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2, 3만 대 파는, 많이 팔아야 한 3, 4만 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IWD부터 이제 중국산 들어오니까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에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 이제 보조금 깎일 거 뭐 걱정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가 상하이에 이 생산력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중국에서 해소하고 이제 나머지 것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국가들로 뿌리고 있는데 생산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 인하가 좀 더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보조금을 막 중국산 LFP 깎고 우리나라에서 조립 안 하면 깎고 아예 안 주진 않겠죠. 조금은 주겠죠. 그런 식으로 가겠지만 테슬라는 아마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못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기가 상하이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희망의 로라고 볼 수 있죠. 왜 기존 오너인데 왜 이렇게 막 새로 싸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좋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항상 스탠스 이거는 옛날부터 동일했습니다. 그냥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경험해보고 진짜 이게 바로 신세계구나 라는 거. 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단차나 뭐 승차감 뭐 개인에 따라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슬라 다음 차도 왜 테슬라를 타는지 이건 직접 경험해보고 내 차로 소유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결국엔 FS 베타 네 그런 것들 뭐 많이 퍼져야 그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슬라 오너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기가상하이 캐파가 계속 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캐파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최근에 이제 뭐 비슷한 타이밍이죠. 드디어 이제 말레이시아에 모델 Y가 상륙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리어 유저라이브, 롱레인지 퍼포먼스 다 이렇게 전 트림이 들어갔고 지금 뭐 모델 Y 가지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제 뭐 말레이시아에도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하면 그냥 뭐 동남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여기가 의외로 좀 괜찮은 나라입니다. 발전 가능성도 좀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요. 네 그렇다고 막 몇 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봐야 한두 달? 아무튼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는 말레이시아 하면은 흔한 뭐 동남아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수도가 쿠알라룸푸르거든요. KL이라고 부르는데 와 제가 2010년도 초반이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와 여기 장난 아닌데? 건물들이 다 멋있고 높고 그리고 뭐 슈퍼카가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는 빈부격차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중국계 분들이 좀 많이 되게 좀 잘 사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모델 Y를 좀 비싸게 말레이시아 소득 수준에 비하면 좀 비싼 차량은 맞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 같은 게 굉장히 비싼데 다행히도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의 수요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세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어떻게든 많이 만들려고. 근데 말레이시아는 석유가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택시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와 기름값도 굉장히 싼 나라에서 전기차까지 보급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와 정말 친환경의 물결이 말레이시아까지 갔다. 여기에 이제 테슬라 여기에서도 깃발을 꽂았다. 여기는 이제 뭐 얼마 전에 좀 행사를 했더라고요. 쿠알라룸푸르에 이제 파빌리온이라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 같은데 파빌리온 하니까 되게 좀 친숙한데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 가격에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소득 수준이나 뭐 세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싼 건데 아마 이제 일반 국민들이 선뜻 사기에는 솔직히 비싼 가격은 맞는데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잘 산다. 정말 잘 사는 분들이면은 RWD로 성이 안 차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는데 좀 괜찮은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충분히 좀 먹힐 만한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도 이렇게 공급을 시작을 했다. 기가 상하이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태국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기가 상하이 하나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가 상하이도 좀 넓힌다. 캐파를 늘리려고 공사 뭐 키운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굉장히 이제 아시아에서도 테슬라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이죠. 와, 이거 되게 좀 흥분했습니다. 처음에 듣고. 아니 FSD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언제 넘겨주는 거냐면은 기존의 테슬라 오너 중에 FSD를 탑재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테슬라 차량을 사면은 이거 FSD를 이전해준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 FSD를 산지 막 3년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FSD라고 해가지고 시내 자율주행 된다고 샀는데 뭐 곧 있으면 됩니다 했는데 벌써 2023년이 됐어. 이거 19년도 20년도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유일한 뭐 노아나 PP 뭐 주차 이런 건 됐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됐어요. 그 와중에 또 이제 EAP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FSD랑 EAP가 똑같습니다. EAP는 FSD의 반값이에요. 아니 그럼 차액을 환불해서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던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가 좀 이런 쪽에서 좀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FSD 산 사람은 1회에 한해가지고 다른 테슬라 차량을 살 때 좀 FSD 이전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려드린 바가 있죠. 사실상 지금 FSD 넣으면은 지금 감가가 한 절반 이상? 이거 중고가로 한 3,400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900에 파는 건데. 왜냐? 되는 게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EAP랑 똑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회로였는데 이게 실제로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흥분했죠. 근데 기사를 잘 읽어보고 여기 새롭게 나온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3분기에 차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존의 차에서 FSD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FSD 회수해가지고 이 새로운 차에 넣어준다는 게 3분기에 받았을 때 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뭐 3분기부터다 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나오게 돼가지고 약간 좀 이게 맞나?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당장 차를 바꿀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마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3분기에 무조건 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좀 아쉬운 내용이지만 이게 시작되다는 거, 이런 이벤트가 앞으로 한 번만 있을까? 반응을 보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FSD를 가지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지만 너무 속상해 마시고 이런 이전 기회가 하나의 사례로 생기는 거니까 한번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오토파일럿을 오픈하겠다, 라이선스를. 이건 뭐 옛날부터 좀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나 싶었는데 지금 물망에 오른 게, 후보 물망에 오른 게 포드죠. 다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투표를 하더라고요. 어떤 큰 회사랑 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트위터에 나왔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1번 포드, 2번 포드 회사, 3번 다 포드 회사. 아무튼 3등 4등 전부 결과적으로 포드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거죠. 옛날에 좀 희망회로였는데 이게 실제로 또 될라나 봅니다. 정말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고 희망회로 돌렸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구현이 되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FS 베타도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좀 결과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주가나 테슬라의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테슬라 대신 다른 차를 사니까 테슬라에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이거 공짜로 팔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쓰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카메라 하드웨어 3.0 기준으로 앞에 3개, 펜다 쪽에 각자 1개, 그리고 여기 B필러 쪽에 1개, 뒤에 1개, 그리고 하드웨어 4.0은 앞에가 2개로 또 줄이긴 했지만 또 광각이 더 화질도 좋아지고 이런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도 있지만 머리가 중요하죠. 테슬라 머리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FSD 컴퓨터, AP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보시면은 이 칩셋, 이 자율주행만을 관장하는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이거 뭐 보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슬라 하면 아톰 라이젠 되게 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톰 가지고 야 FSD가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냐면은 아톰은 미디어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멀티미디어 쪽을 관장하는 그런 프로세서고, 별도의 이런 메인보드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주행만을 관장하는 그런 하드웨어인데, 이거는 뭐 동일하다. 하드웨어 4.0 되면서 살짝 더 좋아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컴퓨터, 그러니까 아톰이나 라이젠 같은 MCU가 있고 그 다음 AP가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톰이니까 자율주행이 안 되고 라이젠이가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냥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4.0 여기 있는 AP로 구분을 하시는 게 맞다. 결과적으로 이런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두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테슬라가 공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라이센스 비용을 받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짜로 해줬습니까? 여기 테슬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테슬라의 굉장히 큰 매출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게, 이 테슬라의 시스템 안에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드 입장에서는 새롭게 이렇게 개발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테슬라 쪽에 외주를 줘가지고 그냥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건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효율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에 휘둘리는 거, 왜냐면은 유일한 이런 공급자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적할 만한 데가 마땅히 없죠. 근데 테슬라가 포드랑 좀 삔또가 상해가지고 막 라이센싱 조건 같은 거를 좀 안 좋게 한다거나 포드에게 불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테슬라의 종속적인 거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죠. 일단 먹고 살아야죠, 포드도. 그래서 포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좀 옳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포드도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진지하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등간에 포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고, 포드만 틀까? 아마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NACS 따라오듯이 합류할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를 경험한 분들은 되려 테슬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차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예를 들어 i4를 사는데 막 오토파일럿 있고 슈퍼차저 되고 OTA가 막 테슬라급이야. 이러면 i4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테슬라는 돈을 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차를 안 팔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 테슬라는 정말 자동차 기업을 좀 뛰어넘은, 뭐 지금 뭐 에너지 기업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차의 이런 기업에서 뭐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압도적이다. 뭐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아무튼간에 좀 이런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이 전기차 보조금부터 해서 FSD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유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